다산의 애민사상. 목위 민유의 정신.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가장 힘써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고 옛날 주나라 문왕은 그 유명한 강태공에게 물은 적이 있었다. 즉 문왕이 태공에게 나라를 다스리는 데에 가장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자 합니다. 군주는 존엄하고 백성은 편안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태공이 대답하였다. 백성을 사랑할 뿐이지요.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면 됩니까? 백성을 이롭게 하여 해치지 말며 이루게 하고 실패하지 말게 하며 살려주고 죽이지 말며 주고 빼앗지 말며 즐겁게 하여 괴롭히지 말며 기쁘게 만들고 성내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문왕이 말하였다. 어째서 그리하라는 까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공이 말하였다. 백성이 실업하지 아니하면 해롭게 되는 것이며 농사의 때를 놓치지 않게 하면 수확을 이루게 되는 것이며 형벌을 덜어주면 백성을 살리게 되며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을 적게 하면 백성에게 주는 것이 되며 궁궐과 누대를 검소하게 하면 백성들을 즐겁게 하는 것이며 관리가 청렴하고 까다롭지 않아서 백성을 동요시키지 않으면 기뻐할 것입니다. 백성이 실업하게 되면 그것은 백성을 해치는 것이며 농사의 시기를 잃게 만들면 그것은 백성을 실패하게 하는 것이며 죄 없는 자를 함부로 처벌하면 그것은 백성을 죽이는 것이며 세금의 부과 징수를 무겁게 하면 그것은 백성의 것을 수탈하는 것이며 궁궐과 누대 등을 많이 만들어 백성의 힘을 피폐하게 하면 백성들은 괴로워하게 되며 관리가 탐욕스럽고 까다로워서 백성을 동요하게 만들면 백성들은 성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나라를 잘 다스리는 임금은 백성 다루기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하고 형이 아우를 사랑하는 것과 같게 합니다. 그들의 줄이고 추워하는 것을 보면 그것을 근심하고 그들의 노고하는 것을 보면 그것을 슬퍼하며 상 주고 벌 주는 일을 자기 자신에게 대한 것과 같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백성을 사랑하는 도리입니다. 라고 하였다. 이것은 주나라 문왕 때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는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한 강태공의 말이다. 또 맹자는 백성이 가장 귀중하고 사직이 그 다음이고 임금이 가장 경한 존재다. 이런 까닭으로 대중에게 신임을 얻으면 천자가 되고 천자에게 신임을 얻으면 제후가 되고 제후에게 신임을 얻으면 대부가 될 뿐이다. 제후가 사직을 위태롭게 하면 다른 사람으로 갈아 세운다. 이렇게 민위귀라는 민본 사상을 뚜렷이 하고 있다. 다산은 관존 민비의 귀족 사회라고 할 수 있는 당시에 양반집에서 태어나 성장을 했지만 그는 투철한 민본 사상의 소유자였고 또한 철저한 애민 정신의 소유자였다고 할 수가 있다. 이러한 것은 유명한 그의 원목이라는 글에서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서는
원목의 그 전문을 소개한다. 목민관이 백성을 위하여 있는가? 백성이 목민관을 위하여 살고 있는 것인가? 백성이 미곡과 포사를 바쳐서 목자를 섬기며 백성이 거마와 종복을 내어서 목자를 맞고 보내며 백성의 고혈을 짜내어 목자를 살찌게 하니 백성이 목민관을 위하여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다. 목민관이 백성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태초에는 백성뿐이었으니 어찌 목민관이 있었겠는가? 백성은 자유스럽게 무리를 지어 살았다. 어떤 한 사람이 이웃과 다투게 되었는데 결말을 짓지 못했다. 그들 중에 한 노인이 있어서 공정한 말을 잘하므로 그에게 가서 바른 판결을 받았다. 온 마을 사람들은 다 함께 그에게 복종하고 그를 추대하여 존경하며 이정이라 일컬었다. 또 몇 마을의 백성이 그 마을과 마을끼리 다투어 해결을 짓지 못했다. 그들 중에 한 노인이 있는데 준수하고 지식이 많으므로 그에게 가서 바른 판결을 받았다. 그 몇 마을은 모두 그에게 복종하고 존경하며 그를 추대하여 당정이라 불렀다. 또 몇 구역의 백성들이 다투어 해결을 짓지 못했다. 그들 중의 한 노인이 현명하고 덕이 있으므로 그에게 가서 바른 판결을 받고 몇 마을이 그에게 복종하고 그를 주장이라고 불렀다. 이와 같이 몇 고을의 장이 한 사람의 장을 추대하여 국군이라 불렀고 몇 나라의 군주가 한 사람의 장을 추대하여 장으로 삼고 그를 방백이라 불렀다. 또 몇 방백들이 한 사람을 추천하여 우두머리를 삼고 황제라고 불렀다. 이와 같이 황제의 근원은 마을의 어른에서 시작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목민관은 백성을 위하여 있게 되었다. 이 시대에 있어서도 그 마을의 어른은 백성의 희망에 따라 법을 제정하여 구역의 어른에게 올렸고 그 구역의 장은 백성의 희망에 따라 법을 제정하여 고을의 어른에게 올렸고 그 고을의 장은 나라의 임금에게 올렸으며 그 나라의 임금은 황제에게 올렸다. 그러므로 그 법은 모두 백성에게 편리했다. 후세에 와서 어떤 사람이 스스로 황제가 되어 자기의 아들 및 아우 그리고 추종자들을 봉하여 제후를 삼았다. 제후들은 자기와 친한 사람을 뽑아 고을의 장으로 삼고 그 고을의 장은 자기의 친근한 사람을 추천하여 그 구역의 어른과 마을의 어른으로 삼았다. 이와 같이 황제는 자신의 욕망에 따라 법을 제정하여 제후에게 주며 제후는 자신의 욕망에 따라 법을 제정하여 그것을 고을의 장에게 주고 고을 어른은 구역 어른에게 주고 구역의 어른은 마을의 어른에게 주었다. 그런 고로 이러한 법은 모두 임금을 존중하고 백성을 낮추며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따라 마치 백성이 목민관을 위하여 사는 것처럼 되었다. 지금의 수령은 옛날의 제후에 해당한다. 그들의 주택 거마의 공급과 의복과 음식의 복량과 좌우에서 시중드는 관속 및 남녀노비 사령들 치고 그들의 생활은 나라 임금에 못하지 않다. 그들의 권능은 좋게 사람을 즐겁게 할 수 있으며
그 형벌의 위력은 좋기 사람을 겁나게 할 수 있다. 이에 이르러 그들은 오만하고 자존하고 방종 안일하여 목민관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잊어버렸다. 어떤 한 백성이 다투다가 그것을 공정하게 판결해 줄 것을 바라면 마치 한 발로 차버리듯이 말하기를 어찌 이와 같이 시끄러우냐 하며 또 한 백성이 굶어 죽게 되면 말하기를 내 스스로 죽을 따름이로다 하고 하는 것이다. 백성이 만일 미곡과 포사를 바치지 아니하면 그들은 채찍과 곤장으로 백성을 때리고 차서 피가 흐르는 것을 본 후에야 그쳤다. 그들은 날마다 문서 장부에다 고쳐 쓰고 덧붙여 써서 돈과 필목을 징수해 간다. 그것으로 밭과 집을 장만하고 또 권세 있는 재상과 귀족에게 뇌물을 바쳐 자신의 자리를 길이 보장한다. 그런 고로 백성이 목민관을 위하여 살고 있다고 말하나 이것이 어찌 이치에 합당하겠는가. 목민관은 백성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